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는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이런 일을 벌입니까? 이런 물력을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후퇴시킬 것입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자, 이게 뭐 어제 있었던 상황들 많이 정리한 영상이 지금 담겨 있어서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이게 좀 하루 지나서 많이 알려졌죠.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기 직전에 여당 의원들과 관저에서 만났거든요. 그때 뭐 한 30명 정도 되는 여당 의원들이 관저로 가서 윤석열 대통령 만났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 어떤 말을 했는지가 좀 나와 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체포 직전 무슨 말을 했나? 여당 의원들한테 했다는 거죠. 대통령까지 해서 정치적으로는 목표가 없다. 그리고 이 상태론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럼 이 상태로는 대통령으로서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뜻으로 보이죠, 지금요? 더 이상 목표는 없다. 그리고 여기 관저고요. 저기는 공수처예요. 여기나 저기 매한가지다. 차라리 들어가는 게 낫다. 그러니까 체포돼서 공수처 또는 구치소 얘기를 하는 거겠죠. 들어가는 게 낫다. 그럼 또 이 얘기를 추가합니다. 레거시 미디어는 편향돼 있다. 의원들에게 유튜브를 보면서 정보를 파악하라고 당부를 했대요. 그리고요, 어제 새벽에 글쎄요, 뭐 직접 샌드위치 같은 거 만들어서 뭐 직원들한테도 먹으라고 주고 뭐 이랬다는 얘기도 또 알려집니다. 우선 요런 내용이 우선 첫 번째로 알려졌는데 요 얘기 좀 해볼까요? 최수영 시사평론가 그리고 정기남 조선대 개연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최수영 평론가. 우선 주목되는 게 목표는 없다.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 목표는 없다. 그리고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사실 대통령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에 정치적인 자리가 더 올라갈 데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는 게 이제 목표일 텐데 그 다음 말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없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이 공약한 정부조직법 개편이 취임 2년 6개월이 됐는데도 아직도 여가부 폐지하나 못하고 있어요. 법을 민주당이 안 통과시켜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사실은 행정 권력을 가졌다고 얘기하지만 의회 권력과 그 대통령에 대한 그 의회 권력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실 임기 2년을 그냥 채울 수도 있지만 내가 탄핵까지 염두에 두면 그러니까 탄핵까지 내가 당할 각오로 계엄을 한 거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탄핵이 이제 그 결과로 된 거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계엄이라는 이런 나의 비상 대권을 통해서 내가 선포를 했고 내가 정당한 내 권한을 행사했지만 국회가 의결권을 통해서 나한테 해제를 요구하니까 내가 수용을 했다.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므로 실제로 뭐 직무정지가 됐으니까 더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소회를 표현했지만 여기에서 제가 방점을 찍는 사안은 대통령이 계엄에 대한 정당성과 계엄에 대한 당위성을 내가 할 수 있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돌파했다는 걸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한 거다. 얘기하면서 이런 데 대해서 당신들이 나를 조금 방어해주고 나의 마음을 심중을 이해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기남 교수님. 그런데 요 얘기한 게 그 뒷부분에 아까 화면 뒷부분에 기존 미디어, 그러니까 기존 언론을 말하니까 기존 무슨 신문 방송을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거 보지 말고 유튜브에서 정보를 파악하라고 당부를 했대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헛된 망상에서 깨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자 기성 언론, 소위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는 보지 말고 자 선동과 선전으로 일관돼 있는 그리고 유튜버들이 활기를 치고 있는 유튜브를 보고 정세를 판단하라고 얘기하는 대통령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체포되는 그 순간까지 자진 출석을 놓고 협상을 하지 않나 이런 비루한 모습을 보인 대통령을 보면서 실망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요. 저는 아직도 자포자기하는 상황 속에서도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시켜내고 또 거기에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동조해서 나를 어떻게든 복귀시키는데 역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망상에 젖어 있는 것 외에는 달리 생각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직전에 여당 의원들에게 한 얘기가 더 있습니다. 꽤 많은 얘기를 한 걸로 나오는데 그중에 또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죠. 2년 반 더해서 뭐 하나? 아, 이거 대통령 임기 얘기인가 본데요. 2년 반을 더해서 대통령으로 더해서 뭐 하나? 그러면서 최근에 지지율 사항을 얘기합니다. 여당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 정권 재창출을 부탁한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전투적인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또 당부를 했다 그러네. 최수영 평론가. 그럼 윤 대통령 스스로 지금 전국 상황이 조기 대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탄핵 심리라는 건 딱 50대 50 아닙니까? 기각이 되면은 복귀하는 거고 인용이 되면은 파면이잖아요. 파면이잖아요. 대통령 바로 2달 내에 치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의 생각은 지금 어쨌든 8인 체제로 가고 있지만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있다. 그렇다면은 당이 준비를 하라는 식으로 저는 그 들려요. 그러니까 이 지지율 얘기를 꺼내면서 정권 재창출을 부탁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뭐 구체적인 수치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지금 여당과 야당이 지금 다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는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계엄 때와는 상당 부분 사뭇 다른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보여준다는 거는 힘의 균형추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 뭐냐면은 혹시라도 조기 대선이 있을 거라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후보를 제대로 내고 당이 분열하지 않고 단일 대우로 잘 가고 만일 계엄의 바다를 건너서 중도 민심까지 조금 확장한다 그러면은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당이 전열 정비를 잘해서 여기에 대응해달라. 이 얘기는 굉장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당이 좀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지금 얘기일 수 있고요. 하나 중요한 건 여기에서 어쨌든 국민의힘의 전투력을 이야기한 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 민주당이 정말 무도하게끔 입법권을 남용해가지고 뭐 줄탄핵이라든가 계속적인 그런 이 의회 폭력을 행사했지만 국민의힘의 방어가 물론 108석밖에 안 되더라도 최소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결기를 가지고 대응을 해줘야지 민주당이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에 대한 걸 중심으로 무도한 입법 권력을 행사하고 있을 수 있다면 국민의힘도 점잖게만 대응하지 말고 해달라는 건 조기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조금 더 강력한 대야하 투쟁에 한번 나서보라 그런 주문으로 들렸습니다. 정기남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당부가 또 나와 있어요. 아까 유튜브 관련된 당부인데 이번에는 여당을 향해서 전투적인 정당이 돼달라. 모범생이 너무 많다. 전투적인 정당이 돼야 된다. 이렇게 당부했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의 혼란,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지금 정당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이 정부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내란을 옹호하면서부터요. 내란 동조 정당 또 윤석열 바라보기 정당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정당 지지율의 어떤 상당히 고무된 모습입니다. 자, 정당 지지율이라는 게 결국 어떻게 나타난 현상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 농성하면서 소위 말 버티기를 일관했습니다. 그러면 지지층에게 사인을 줍니다. 지지층이 결집해달라. 나를 좀 구해달라. 자,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 체포를 저지만 하면 이제 또 탄핵 반대 여론이 확산될 거다. 그러면 헌재에서 탄핵도 기각시킬 수 있다. 그러면 내란죄 수사도 무산되는 거 아니겠냐? 라고 하는 그런 망상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단계로 본인이 관저 농성을 시작하니까 지지층이 결집하는 양상이 보였단 말이에요. 또 거기다가 갑자기 국민의힘이 여전히 내란 동조 정당으로서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진영 논리를 얘기하고 양비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방탄 정당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고무된 윤석열 대통령이 자, 지금처럼 제대로 싸우면 정당 지지율 올라갈 것이고 정권 재창출 가능해질 거다. 좀 더 전투적으로 싸워달라라고 하는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게요. 내란 외환죄 혐의를 받고 있는 수괴이고 우두머리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당 지지를 운운하면서 국민들께 단 한마디 사과하지도 않고 정권 재창출을 거론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비참하고 윤석열의 말로를 보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자, 하루가 지난 뒤에 저런 얘기들이 이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뭐 이 여당 의원들, 뭐 일부 의원들은 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죠 현장에서요. 맞아 여러 번 보시는데 그 말들이 전해졌는데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